안녕하세요. 부엘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은 부엘입니다. 오늘은 청약 말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져왔고 어제 오후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분당 용인이어 수원 영통 우리도 리모델링, 신나무실 5단지 1차 진단 나서고 6단지는 현대건설을 선정을 했고 신성 신안 등 5곳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벽적골 8단지 1842가구도 시동을 한다고 합니다. 15년 지난 수원 아파트 366곳 집값 내리면 사업 동력이 약해지죠.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약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영통동이 수원 리모델링 주도한다고 하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게 맞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리모델링 호재. 과연 호재가 맞나 그 속내를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 리모델링 아파트 송파 더 플래티넘이 첫 청약을 받았고 총 2600대 1로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청약도 당연히 흥행을 했죠. 2600대 1이니까. 그로 인해서 당연히 장밋빛 미래를 이렇게 선사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 후발주자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수주를 하죠. 속도 붙은 강남권 리모델링, 반포, 잠실, 대치에서도 수주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포 푸르지오, 잠실 현대 조합을 설립하고 대치 2단지는 이제 우선 협상자 이달중 선정해서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 단지로 확산을 한다고 해요. 언제 시작될지 모를 재건축 기다리다 지쳐 리모델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선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크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재건축은 우선 준공하고 30년 이상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죠.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 되면 역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신청을 하면 진단이 나오면 이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조건이 재건축은 D등급 이하를 받아야 돼요. 2등급은 받으면 조건 없이 되는 거고 D등급은 받으면 사업성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공의 조건을 달고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C등급부터 가능하고 사업기간은 재건축이 평균 10년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10년보다는 요새는 더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 얘기 나온 지 한참 됐는데도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요. 리모델링은 평균 5년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조합 설립하고 다 돼봐야지 아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세금이 이제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이 환수가 돼요.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은 그런 의무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열풍이 더 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 양도 제한도 재건축은 있어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이제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각 조건에 맞는 것만 양도를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양도가 제한이 되는 대신 리모델링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 다들 좋게 얘기하고 장밋빛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리모델링은 전적으로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력벽을 그대로 사용해야 돼서 우선은 여러분이 얘기하는 포베이 이런 신식 구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증가하는 만큼 동간 거리가 좁아져요. 그리고 기존 내력벽을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층고를 높일 수가 없고 되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의 환기 스프링클러 이게 이만큼 들어갔으면 요새 신식에서는 이만큼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층고가 되려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서 일반 분양 30가구 이상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그걸 피하기 위해서 29가구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기 위해서 29가구만 분양을 하는 거죠. 수직 증축은 15층 이상 건물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에서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서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공사비는 현행 공사비 그대로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게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하는데 이런 돈 들인 티가 솔직히 안 나는 것 같아요. 보면 대신 이제 리모델링 장점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 속도가 좀 빠르고 그리고 리모델링 호재가
호재에 사서 이제 호재로 빠져나가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세금 부담도 적고, 그리고 조합원 양도 제한도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기도 좋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우선 보면 건물 건축법 기준은 주로 90년대쯤 그때 기준이에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현재 소방법 기준이나 다른 기준이 대부분 시공 연도다 보니까, 즉 2020년도 기준으로 이 안전을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설계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 시 내진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사나 설계사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재건축 비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내진 설계까지 들어가야 된다면. 그리고 그 당시 층고는 주로 2.6에서 2.8m입니다. 그런데 현행 소방법 기준을 적용을 하면 최하 0.3m가 줄어들어요. 소방 환기 그리고 소방 스프링클러 여러 가지 걸 천장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니까, 즉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천장이 2.3에서 2.5m까지로 줄어듭니다. 조금 키 큰 분은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그냥 손대면 닿아요. 그러니까 공간감이 확 줄어들죠. 집도 당연히 작게 느껴지고, 좀 좋은 등 단다, 샹들리에처럼 뭐 이렇게 떨어지는 등 단다, 레일 등 단다, 직부등 단다, 그러면 그냥 머리 닿는 거예요. 가다가 머리 이제 박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리모델링이 결국에는 이런 구조예요. 기존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기존 아파트의 내력벽을 그대로 쓰면서 앞뒤 옆으로 이렇게 늘리는 거 구조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존의 동간거리는 이만큼이었으면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이만큼으로 동간거리가 줄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기존 건물의 골조를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재배치를 못해요. 그러면서 기형적인 마음에 안 드는 내부 구조가 나옵니다. 가깝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도 이렇게 가능할 정도로 동이 가까워져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구조가 되냐. 자, 이게 일반적으로 예전에 지었던 그런 구조들입니다. 이게 들어와서 현관 들어오고, 이제 발코니가 이제 있으면 이렇게 방방, 거실, 이렇게 방 4개짜리 기준으로. 그러면 이쪽을 늘리고 이쪽을 늘려서 이렇게 결국에는 직사각형 형태로 된다고 치면, 이게 실제로 리모델링 완료된 아파트의 그 구조도를 가지고 왔어요. 자, 어떻게 되냐? 현관에서 들어와서 여기는 예전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똑같았겠죠. 자, 그런다고 보면 들어와서 기형적으로 역시 방이 이렇게 3개가 다 몰리고 화장실이 있으면서 긴 직사각형으로 모양이 참 이쁘죠. 요새 스타일하고 많이 안 맞아요.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하면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을 들인 만큼 리모델링 돈을 들였으면 상상 속에서는 이런 구조를 상상을 해요. 실제로. 요새 나오는 신축 건물하고 구조가 똑같이 나오겠거니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돈을 들인 만큼 이게 효과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추가 분담금으로 거의 몇 억씩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럴 바에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과연 해야 될까? 이게 과연 좋을까? 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리모델링을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지금 재건축이 너무 규제가 크니까.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건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몇 가구 못 늘리는 상황에서 이런 리모델링을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재건축으로 용적률 좀 규제 완화해서 올려주고 공급을 많이 늘려야지 부동산 가격도 잡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모델링을 실제로 완료해서 그런 단지를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상황 자체는 이미 눈에 보여요. 콘크리트 골조 자체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만한 골조에서 뭐 한다고 위에서 뭐가 더 내려오고 그러면은 점점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그냥 손만 대도 천장이 닿아버리는 경우가 돼요. 너무 공간감이 없잖아요. 안 그래도 요새는 공간감을 더 높게 주기 위해서 층고를 더 높게 하고 올리려고 그러는 상황인데, 재건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지만 과연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게 정말 나은지, 그런 조합장들이 여러분의 돈만 이렇게 헤쳐먹고 나가게 되는 건지, 돈만 낭비하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한번 셈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엘이었습니다.